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갓세미노입니다. 이번 녹화 방송은 스토캐스틱과 MACD를 이해하면서 파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파동에 대한 이해를 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좀 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정보가 많다고 하여, 즉 데이터가 많다고 하여 그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는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어, 정보 데이터가 많더라도 그 데이터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많은 쏟아지는 정보 중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의존할 게 아니고 일단 차트, 우리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정보, 데이터 안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뭐 50%, 30% 이상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안에서 그걸 가공해서 얻을 결과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관점입니다. 그럼 뭐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으라고 본다면은 미결제약형 수량, 가격, 거래량 이 정도겠죠. 선물에서는 미결, 거래량, 가격, 그거는 100% 신뢰하셔도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 안에서 우리가 또 시간이 있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시간. 우리는 X축, 그죠? Y축은 가격이고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거량이 될 수 있죠. X축은 틱봉에서는 뭐 X축이 거량의 거량이라 볼 수도 있고 시간은 일정하지 않죠. 어떤 그 틱봉에서는 같은 뭐 5분봉 내지 10분봉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봉의 개수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틱봉은 한 개의 봉에 실리는 거리량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리량은 거의 X축에 준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스토캐스틱이나 MACD를 제가 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스토캐스틱의 개념은 지수의 높낮이를, 그죠? 현재 내가 정한 일정한 구간값, 내가 20개 봉이면 20개 봉, 뭐 30개 봉이면 30개 봉, 아니면 52개 봉, 그 봉 안에서, 그 구간값 안에서 현재 지수의 위치, 높낮이를 체크해주는 지표가 스토캐스틱이다. 그 반면에 MACD는 이평선 가격을 달리 표현한 것이 MACD라고 보시면 되겠죠. MACD는 단순히 지수 안에서 이평선의 개념의 계리율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 계리율은, 그래서 MACD는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뭐 플러스 2 사이 정도, 이렇게 국내 선물 기준으로 그 정도의 계리율을 나타내죠. 그 뭐 계리율이 2 정도 된다는 것은, 그 계리율 지표가 2 정도 나온다는 것은 이평선의 두 개 지표가 2포인트 정도 계리율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는 그렇게 거의 나오지 않는 수치감이죠. 그러면
MACD의 가격이 0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이평선이 계리율이 제로로 된다는 의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뭐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100분율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가격이 0선에 있다는 것은 0과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스토캐스틱이 50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정한 일정한 구원값에서 50 중심선 가격에 있다는 의미겠죠. 50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최고점과 어떤 일정한 구원값에 자기의 정한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심선 가격 50에 머물고 있다. 50 이상의 것은 그 중심선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최점의 중심선가 위에서 놀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표를 보시면 되겠고, 지수는 늘상 파동을 동반합니다. 중심선 가격에서 대칭 파동을 늘 거의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차트로 먼저 설명을 하고, 일봉상의 그런 흐름, 또 시장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매도 신호 떨어졌다면 5분선 가격으로 매도를 관점 본다. 놓치죠. 매도를 놓쳤다. 그러면 이런 데서 따라가지 말고 반원 줄시 5분선에서 재차 매도를 한다. 그래서 쭉 매도가 이런 하트 부분에서 제가 목표를 봤다면 이런 데서 청산해주고, 이런 데서 한 번 더 들어갔다면은 컷을 0.3 걸어놓고 그죠. 일단 시작합니다. 들어가면은 진입가에서 0.3 컷 안 나가면 홀딩하고 있다가 본전에 빠져나오는 심리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는데 남고 청산할 기회를 줍니다. 계속 관점 일단 5분선에 진입을 했다면 0.3 컷을 준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이게 보면은 이게 거리량 대칭이라는 개념이 있죠. 거리량. 여기서 이만큼의 형성된 거리량이 됐다가 매도 신호가 떨어져서 밑에 박스권을 이탈한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 또 단숨에 이렇게 쭉 이렇게 단기 바닥 찍었다고 이게 쭉 타고 올라가는 게 안 나옵니다. 항상 이만큼의 거리량 대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데 매도하더라도 앞에 거리량을 보시고 한 번 더 어떤 거리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죠. 상바닥만 만들어줘야 위에 물량을 그만큼 많이 안고 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리량을 어느 정도 대칭 거리량을 만들고 다시 매도 신호를 쓰고 위로 올라가는 시제.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여기서 끊어주고 영대에서 한 번 더 받아주는데 빠져나오면 힘이 약하다는 거죠. 우리 지표에서 제일 큰 추세름은 이게 상방 트렌드 라인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때는 반응 주려고 하면은 여기까지 확 줘버리고, 이렇게 이 정도로 줘버리면 첫 분 5분선 저항 라인에 만드는 이 자리에서 까지 반응 주고 눌림목 주면은 다시 또 큰 흐름은 상방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꺾인다 그러면은 하방을 한 번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이어서 물량을, 세력들이 이어서 바닥 물량을 까지 뒤로 올라서프기 때문에, 저항 라인까지 다 올라서프기 때문에 눌림목 주더라도 이 정도에서 지진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어서 꺾여버리죠. 그럼 이제 그 앞에 거리하고 대칭 파동을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힘을 못하고 다시 매도 신호 떨어졌죠. 그죠? 그 매도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거리량과 이쪽이 새롭게 만드는 바닥권에서 위에 고점에서 만든 거리량과 밑에 거리량, 이것을 거리량이 대칭을 하죠. 거리량이 대칭. 가격 대칭도 있지만은 거리량 대칭. 왜냐면 이거는 뭐냐, 이쪽에 물량을 고점 도리를 하면서, 그죠? 단기 고점 도리를 하면서
저 앞에서 매수했던 세력들이, 예를 들면 이와집에서 매수했던 세력들이 고점 놀이하면서 이익을 실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은은한 가격이 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일량을 청산하고 다시 또 하방을 준비해야 될 시간. 그러면 그만큼 일이 거래량이 형성되고 무너지면은 또 그만큼 이제 또 상방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받아지고 그만큼 어떤 고통의 시간을 좀 만드는 거래량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못하고 저항란에서 부딪히고 무거워 내리니까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만큼 물량에서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왜 바로 빠지고 밑으로 쭉쭉 물로 빠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은 버티는 시간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여기에 물량이 더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뭐 매도 공방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물량을 털고 다시 또 더 빼기 위해서는 자꾸 물량을 쏙쏙 뱉어내야 되는 거죠. 이 물량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 그러니까 밑으로 쭉 빠진다. 차트를 보는 관점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제 시각에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달리 시장을 읽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매도 신호, 추세 신호 떨어지니까 또 들어가고, 그죠. 다 이런 데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컷 안 나가면 계속 매도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5분선에 들어가면은, 물론 더 치고 올릴 빼가지고 성점상 컷 나갈 수도 있겠죠. 10에서 매도 들어가가지고, 뭐 40, 2알이 돌파하지 않는 홀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큰 흐름은 밑에 큰 흐름 봐서는 다 하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데서 또 짧게 묶고 빠져나와보다 치더라도 자꾸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묶고 인데 들어가서 묶고 자꾸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박스권을 만들고 그 박스권 밑으로 이탈해 버리니까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입니까?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을 나오니까 요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하죠. 이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쏟아지는 거죠. 박스권을 이게 이제 전번에 제가 박스 이론을 설명해 준 것 다시 설명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면 자 어디였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박스권을 여기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까? 큰 흐름에서 박스권 이탈 여기서 매도 신호 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박스권에서 요만큼 목표가격이 딱 왔잖아요. 그죠? 반등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쭉 물론 빠질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 목표가 오면은 청산해주고 요 박스권만큼 여기만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2원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반등주면 여기서 매도 들어가야죠. 다음 반등줄 자리는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 중심선가.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큰 흐름에서 박스권. 차트를 읽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안에서 다 저항선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차상위 저항라인. 매수는 좋은 매수심에서 들어가더라도 매도 신호 따면 즉시 본전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더라도 그죠. 자, 그러면 매도 신호 다시 뜨고 뉴스 들어간다. 다음 목표는 어디 됩니까? 요만큼에서 그죠. 여기서 내려가죠. 이 가격. 요 가격이 새롭게 매수 신호 떴다가 매도 신호 뜨니까 여기가 1차 목표 되고 2차 목표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또 계속 연대서 매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추세 중에는 이 추세 신호와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5분선에서 계속 매도 공격을 한다.
인대에서 또 들어갔더라도 0.3 컷이 안 나가면 일단 갖고 있다가 본전에도 할 기회는 반드시 준다. 중심선 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호가 반대로 뜰 때 전에는 항상 중심선에서 회귀했다가 그게 지지돼야 되는 거죠. 이게 지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보다가 중심선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5분선. 그 매도 신호 뜨면은 뭐 다시 또 매도로 다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매수 하방 이탈해가지고 매수들로 도와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된다. 가능한 추세선 이걸 올라탄 상태에서 나올 때 들어가야만이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래서 인대가 들어갔더라도 수익 좀 냈다가 익절 못하고 다시 또 매도 신호 뜨면 그 자리에 또 반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매도 공격. 그러면 그 자리 중심선 가격에서 진입했을 경우에는 손실도 거의 안 크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 여기서 밑에서 보시면은, 영선, 그죠? 영선. 그러면, 이 공격 안에서는 매수를 보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은 또 매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치값, 가격, 거래량, 시간. 미결제약 수수라는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데이터지만은 상반에 보시면 이게 미결제약 수수가 나와 있죠. 믿을 수 있는 데이터지만은 차트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차트 안에는 가격, 거래량, 시간. 절대로 틀린 데이터가 아니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이터는 가격, 거래량, 시간. 이거는 절대적으로 똑같이 100%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정보입니다. 그죠? 그게 정보가 대입되는 정보가 100% 정확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데이터도 또 아주 정확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겠죠. 좀 더 이런 말 있죠. 330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330의 법칙이라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맞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살다 보면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좀 풀지도 않고 은근히 고민만 자꾸 많고 문제 해결은 뭐 안 되는 것 같고 머릿속은 되게 복잡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노트 안에 노트에 1번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고민거리를 쭉 한번 적어 보십시오. 1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2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사소한 고민까지, 아주 뭐 지금 배가 고프다든지 뭐 화장실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아니면 내일까지 뭔가를 맞춰야 된다든지 만들어야 된다든지 돈을 뭐 맞춰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자기가 현재 상태에 결론을 낼 수 없고 그런 상태이면서 무단하게 정보는 이것저것 머리가 복잡할 경우에 쭉 적어보면은 대체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해결해버리면 그런 적당한 어떤 고민들, 사소한 고민들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해결해버리면 아주 뭐 날아갈 듯한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죠. 왜냐면은 어떤 그 특정한 그 결론을 내기에는 한 세 가지 이내가 거의 자기가 얻고자 하는 고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세 가지 정도만 해결해버리면. 결론은 뭡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이 안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 결론은 세 가지 정도 안에서, 대부분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이 시장에 변수로 작용하는 정보, 데이터, 이런 게 많이 더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외국인 뭐 단기간에 뭐 매수 매도의 증감, 변화, 뭐 기관들이 매수 매도 변화, 이런 데이터는 좀 후행성인 경우도 많고 잘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는 진입 자리를 잡을 수 않는 데이터죠. 그러면 가격, 거래량, 시간, 그것이 시장을 대부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장을 얻고자 한다. 그죠? 즉 정보가 많다고, 데이터가 많다고 아주 정확한 결론을 얻는다고 보장할 수가 절대로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 파동을 이해하고 목표 가격을 잡고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들어드린 이 차트 안에서 시장을 보는 방법은 이 추세는 추세대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죠? 매도 공격. 5분수 부분에서 계속 매도 공격한다. 박스권에서는 추세가 끝나고 올라타는 흐름, 추세선을 올라타는 흐름에서 만약에 이 놓치더라도 이런 데서 계속 매수, 추세선하고 떨어지는 이런 데서 계속 매수 공격을 하나 매매. 물론 여기서 매수수 했더라도 컷 안 나가면은, 컷은 잘 안 나갑니다. 이 자리 무너져야 되니까 컷 잘 안 나가. 차하지 라인이 있으니 조금 뭐 차트를 경험이 쌓다 보면은 중심선 밑에 이런 데서 뭐 매수를 받기나 한번 받아보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계속 이 매수 공격해가지고 먹고 그렇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해야만 이 0.3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손실 보고 빠져나오는 횟수보다도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하루 뭐 10분 이상 매매하다 보면은 1.5포인트 이상, 20분 정도 매매하다 보면은 뭐 거의 3포인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파동을 여기서 보면은 중심선 가격, 단기간에 여기서 중심선 이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게 매도 신호가 뜨고 반등을 여기에 들었더라도 차상 저항 라인 이게 되겠죠. 그죠? 첫 번째 5분선 저항 라인 맞는 자리 반응 줄 때는 그것도 그러면 이제 혹시 여기서 먼저 선 진입을 했더라도 컷 안 나가면 컷 준다 생각하고 확보해야 됩니다. 매틱 올라탔다고 컷 해버리고 좀 더 고점에 매도하고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아예 뭐 인도 오면은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대응한다든지. 한두 티 컷을 너무 자제하면 된다. 컷 0.3. 반대 신호가 안 떴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신호 떠가지고 매도 들어갔는데 매수 신호 뜨면은 달리 생각해야 되겠죠.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매도 신호 떠 있는 상태에서는 컷 안 나가면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올라타가 가는 척 하면서 올라탔다가 진장이 시작되면서 푹 내려가 시작했잖아요. 그건 매도죠. 단지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앞에 거래량 형성되는 중심선을 해가지고 대칭값을 또 다시 보는 거죠. 이렇게 대칭값을.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뭐 우리 목표 가격이 이게 E2 가격이죠. 이설이 가격을 목표로 보고 육질자리 잡고 또 하단 트렌드 라인 또 뭐 지지 라인이 있고 야선 저점 있죠. 야간에 주간장 씨앗하고 야간에 저점이 야간 고점이죠. 그러니 모든 우리가 단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올 자리가 여기 딱 몰려 있는 거죠. 그럼 매도는 했는데 익지를 하는 거죠.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 매수 받아도 될 수도 있죠. 어차피 먹었는 거 일부 뱉어낸다 생각하고 그 반등을 주는 거죠. 이 차트를 읽으면은 이 자리가 어떤 몇 점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파동이 올리니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중심, 현재 거래량의 중심성이 어디에 형성되고 있느냐. 그죠? 중심성은 이게 몇 점이라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파동이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 지렛대 원리죠, 지렛대. 파동 지수도 지렛대 원리로, 파동이. 박스권에서는 지렛대 원리로 항상 중심성 앞에 형성된 중심성 가격에서 지렛대 원리로 움직인다. 파동이. 이 중심성 가격에서 위로 올라온 만큼 밑에 파동만 형성된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한번 치고 여기서 지지대가 올린다면은 앞에 단기간에 딱 보면 중심성 가격이 이거 올라타면은 요만큼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더라. 항상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일부 차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목표가 물론 다른 이런 목표가 이런 것도 참고하면서 익절 자리를 잡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차트의 목표를 잡자.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매수해 가지고 이걸 미리 이걸 돌파하고 뚫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입했으면 0.3 나오면 청산하고 또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0.3 나오면 청산하고 그렇게 쭉쭉 이렇게 수익을 청산했는 0.3씩 쭉 챙겨오다가 또다시 이거 들어가가지고 그죠 매도 신호 떠버렸다 그러면 빠져나오면 0.3 컷 안 나가거든요. 두 세팅이 해가지고 앞에 계속 0.4씩 챙겨왔는 게 있기 때문에 매도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매도 들어갔다가 또 매수 신호 떠버리면 컷 안 나가면 가능한 주식수명 과거에서 또 빠져나오면 수수료만 거의 뱉어나오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또 매수 신호 들어갔다 치더라도 반응 줄 때 또 빠져나오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길게 박스권을 형성했잖아요. 그죠? 이 박스권을 형성되고. 그러면 요만큼의 대칭값 여기 터치 해버리면 다음은 여기 나오죠. 그죠? 이 박스권에서 무너지면은 이걸 터치하고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어서 매도 신호 뜨고 오므스 매수 신호 매도 들어갔다면은 1차 목표는 여기고 2차는 여기고 3차는 여 밑에 있겠죠. 그죠? 게이팅 파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확률 높은 자리는 인데서 계속 매도 추세하고 계속 겹치는 자리입니다. 수익남이 청산 0.4씩 계속 반복해 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내 수신호 떠면은 따라가면 내가 목표 가격을 주시는 가격에 대해서 이만큼 내렸으면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따르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죠. 대칭. 지렛대 거래 중심, 단기 거래 중심에 대칭 가격 자리가 어딘지 그거 보면 그 자리에서 딱딱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대칭 파동이 중심선 가격에서 대칭 자리가 어딘지 이 2원, 2투, 2서의 자리가 어딘지 그걸 보면서 익질하죠. 매도 신호 들분 떴다고 인데서 따라가는데 하하 지라인이 다 된 상태에서 따라가는 말이 해보면 항상 그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물론 여기서 반응 주니까 여기서 매도 들어갈 수 있죠. 또 매매 방법이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한 두세 틱 딱 순간적으로 네 틱까지 쳤네요. 그죠? 9번까지 쳤으니까 컷 6틱 컷 안 나가면은 들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먼저 내가 매도를 봤으면 물론 매수 신호가 떴다면은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기다리니까 밑에 내려오고 수익을 영위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입결했다면 밑으로 치고 난 더 반응 줄 때 또 다 매도 들어가지고 청산 나오고 여기서 입결했다고 밑으로 더 빠지니까 따라 들어가지 말고 반응 주고 인대 처치하는 자리에서 계속 노려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회원들인데 앵무새처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매수를 쭉 올라탔으니까 매수를 안 들어갔다면은 이런 자리 자꾸 나오거든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자꾸 매수 들어가고 이런 자리 매수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0.3 적어도 0.3 이상 진짜 먹잖아요. 그죠? 이런 걸 노려도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자꾸. 그래서 큰 흐름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잠깐 보면 읽으면 중심선 가격에서 그죠? 이게 빼는 만큼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대칭 파동. 물론 이게 E1, E2 가격이 있지만 딱 E2 가격이 딱 대칭되잖아요. 그죠? 아주 차트에서 목표각을 정확히 잡아주는 이런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입해가지고 딱 진입하면 목표각이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딱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진입했는데 내가 진입하면 목표각이 어디까지 들어가면 익지를 할 수 있겠다는 딱 신호가 딱 떨어지고 여기 진입했다면 1차 이걸 돌파하면 1차가 여기고 2차 돌파는 여기고 다음에는 이거 이런 목표각을 딱딱 잡으려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이런 원리로도 보고 여기에서 첫 5분 저항라인 맞는 이 각에서 대칭 파동을 딱 만들잖아. 이 자리. 그게 이 중심선 가격에서 그런 대칭 파동을 계속 만든다는 거죠. 그게 목표각을 그러면 이익이 들어가면 일단은 끝나는 거죠. 그죠? 이 거량의 대칭 파동. 그죠? 레버리지 파동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체로 이제 좀 이것도 통도 가열됐고 지켜보고 매수는 조금 지켜보고 매도 자리 나오면 매도를 들어가는 쪽이 나왔죠. 이거 매도 못 들어갔다면 물론 추세 신호하고 같이 있으니까 조금 매도 들어가기가 좀 끄끄러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원칙은 무조건 저항 라인에 들어가자는데 놓치더라도 반등 탁 줄 때 인데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다시 또 0.3 이상 먹고 또 들어가서 0.4 이상 먹고 이게 두 번만 빠져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지지라인 찍어버리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반응 줄 때 이거 이제 찍고 올라가니까 올라타면 또 매수 신호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여기 놓치더라도 또 이런 데 지어주면 들어야 됩니다. 목표가 0.3 이상이다. 그 여기 대충 보면은 한번 여기서 한번 볼까요? 2.3 저점 대비 2.3 올랐고 밑에는 1.35 내리죠. 그죠? 그러면 다음 반응은 1.3 박스권이니까 수수료 아니다면 박스권이 1.3만큼 내렸으니까 다음 반응 줄 때는 1.05, 1.3을 못 넣는 법이죠. 1포인트에서 1.24 정도. 그런 목표가 오면 청산해 줘야 되겠죠. 이걸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앞에 빼지는 만큼 그러면 여기 쳐가지고 치고 늘먹 줄 때 다시 매수로 따라가는 게 맞겠죠. 차트를 그렇게 보자는 거죠. 다시 불러서 한번 봅시다. 맞다. 자, 박스권 요만큼 올렸다가 내려오면 1.35까지 뺐다가 다시 반동 주면 1.5까지 찍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그 박스권 위로 당일에서 이마치 고점 찍고 물량 안 겨워진 상태에서 그죠. 물량을 이렇게 안 겨워진 상태에서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선을 찍고 이 간다면은 이 고점을 돌파한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돌파하기 전에 여기 찍더라도 다시 눌림목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다시 매수를 받으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일단 정리해 놓고 보자는 거죠. 차트를 읽을 때. 그래서 들어가면은 묶고 청산하고 또 모험 들어갔다면 여기서 들어가서 또 청산해주고 이걸 돌파하는지 그러면 그럼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는 거죠. 이게 돌파하게 되면 그 아닌 이상은 계속 시장을 미리
미리 여서 내가 저쯤에 매수했으니까 익절도 못하고 막, 이제는 이거 일로 돌파하는구나. 뭐, 80 이상 쭉 날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미리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머릿속으로 미리, 자기 남대로, 자기 남들의 논법으로, 자기 남대로 뭐 어떤 분석법으로,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런,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서 0.3, 0.5 남고 수익을 청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지를 말하고 버티다가 본전 내지는 한도직 손해고 빠져나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차트가 이게 가려면은 이걸 찍고 눌림목줄 때 다시 매수 기회를 주니까 항상 익절 기회를 놓치지 마라. 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매도 들어가지고 누운 사람 위에 못 들어갔다면 여기서 또 매도 들어가거나 이런 데서 자꾸 매도 들어가면 되죠. 매도 5분선에 자꾸 매도를 자꾸 들이대야 됩니다. 그게 한 번 묶고 두 번 묶고 세 번 묶고 0.3씩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파동은 내가 목표 가격은 어떻게 목표 가격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논법으로 계속 목표가를 잡아가면 되죠. 이런 그 2원, 2투, 2쓰리, 2파이브를 체크하고 또 파동의 대칭 파동을 생각하면서 그죠? 대칭 파동을 보면서 목표가를 잡아간다. 이런 목표, 그럼 이런 중심선 가격에서 받는 만큼 반도주면 여기까지구나. 딱 이 가격이 가격 대칭이죠. 이 중심선을 대중해서 가격 대칭. 바닥이 얇게 항볼이 딱 찍었으니까 고점도 빨리 만들어 보죠. 거래량 대칭. 바닥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풍부하게 많이 안 이루어지면은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안 이루어지죠. 왜? 밑에서 단기간에 매수로 잡고 끌고 왔던 세력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빨리 이루어지죠. 그 포지션을 빨리 정리하고 방향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래량 대칭, 가격 대칭은 주식수준 가격에서 가격 대칭, 가격 대칭과 거래량 대칭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파동. 그걸 어떤 가격 대칭의 어떤 논리로 가격 관점으로 만든 지표가 즉 스토캐스틱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일정한 구간값의 평균치 가격 어떤 거래량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값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지표 그걸 변형해서 만든 것이 MACD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은 계속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계속 매매에 접근하자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시장을 분석할 때 제가 파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지식이 어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잡탕 지식이죠. 저도 시중에 나오는 책 안 읽어본 책이 없고 어떤 인터넷에 뭐랄까 어떤 다른 사람의 논법,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거의 뭐 다 100% 다 읽어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정말 많이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니까 그죠.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그걸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정말 지식을 잡탕 지식이 많습니다. 또 경험도 제가 많이 인사되고 왜냐면 이때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수식을 잘 짜기 때문에 수식을 할 수 있는 건 100% 아니거든요. 일단 시스템에 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수식은 물론 당연히 기본인데 수식을 짤 수 있는 능력은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도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프로그램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프로그램 짜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스템은 수식을 짜는 능력이 아니고 수학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면 수학 능력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선과 선의 표현,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 아이디어, 개념, 그걸 자기가 발견하고 연구해 내는데 그게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아이디어만 있다면 수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결코 5% 이내라고 보시면 되죠. 처음에는 시스템을 대할 때는 수식을 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거의 100%,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시스템은 수식 짜는 능력은 거의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지 제가 어떤 개념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느냐, 그걸 발견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데 제가 엄청난 책과 다른 게시판 내용에 이런 쪽으로 서치하면서 그걸 내 나름대로 또 영감을 얻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시장을 보는 관점, 옵션이 어떻고, 외국인 동향이 어떻고, 마디가가 어떻고, 이런 것들, 매매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능력이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수익이 낸다면 그게 또 정답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이런 매매 방법, 시장을 보는 관점, 100% 맞다고 보지 않죠. 손실이 나죠.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0.3 챙기죠. 또 매도해가지고 0.3 챙기죠. 인데스 매도 못 들어갔다면 기다렸다가 인데 들어가지고 0.3 커다 나가면 또 이어서 0.3 챙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서 0.9 정도 먹었다. 세 번 매매해가지고. 이거 매수 해가지고 0.3 커다 나오면 본전 정도로 빠져나가고 다시 매수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의 일시적으로 몇 티 손실하다가 손실하고 이렇게 하지 말. 무조건 들어가면 0.3 컷 준다. 그 컷은 두세 틱 안에 거의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주거든요. 그럼 매수나 또 0.3 먹고 또 들어갔다가 익지를 못했으면 또 매도 신호 나왔을 때 또 매도 들어가고, 이어서 빠져나오는데 얼마 안 주거든요. 여기서 0.3 모으는 거 다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매도 들어가지고 또 0.3도 먹고, 그러면 계속 그러면 매매가 쭉 쌓이다 보면은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추세권에서는 계속 이제 매도 또 들어가지고 0.3 컷 안 하면 버티다가 나온다는, 계속 이런 데서 공격을 하면 다 0.3씩 다 주는 자리입니다. 그 수익 확률상 그렇게 0.3 자리에서 계속 0.3씩 계속 챙겨 나갔을 때, 물론 이어서 매도해가지고 한꺼번에 쭉 여기까지 먹어버리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타기약은 단기약 위주로 제가 받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제가 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했을 경우에 80% 이상 승률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분만 매매하면은 1.5% 이상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녹화를 할 때 이 관점에서 이걸 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장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틱봉이나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일봉상 위에는 일봉이고 중간은 주봉이고 밑에는 월봉입니다. 선물의 9월물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30포인트를 올랐죠. 310포인트에서 340까지 30포인트를 올랐습니다. 이거는 과거 진행한 차트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은, 그러나 그 시장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나중에는 큰 금액을 거래할 시기에 오게 되면은, 매 단타, 데이 트레이딩만 하는 사람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시면 되고, 좀 큰 금액을 운용할 때는 또 이 시장을 크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니까, 특히 또 옵션을 할 경우에는, 그죠? 그 고점에서 안 빠지고 이런 버티는 기간, 큰 의미가 없죠. 9월 물이 12월 물이 시작되기 전에 선물이 여기서 바닥을 이렇게, 그 전에 한 보름 정도는 이 밑에서 300포인트 아래서 이렇게 시작됐죠. 300포인트 부분에서 이 물량을 상방으로 구축한 세력들이 여기서 고점놀이 하고 다시 또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대체로 여기서 보느냐 이걸 보느냐, 두 가지인데, 여기서 본다면은 만기지수는 여 부분이 될 수 있죠. 320부분. 여기서 본다면은 325 부분이 될 수 있겠죠. 325. 제가 보는 것처럼 320 부분이 될 가능성이 없다 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미 이런 박스권에서 고점놀이 하다가 이런 대칭 파동의 중심선을 벗어난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대칭 파동, 가격 대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320이 되는 거죠. 3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320. 대칭 파동을 만든다. 이게 중심선에서 320 부근에서 322, 3 이 부분에서 올리는 만큼 내리면은 320 정도가 가격 대칭 자리죠. 가격 320자리. 왜냐면 이미 만기가 이제는 거래일수로 9일 정도 남았나. 이 물량을 이만큼 이쪽에 있는 물량을 안고 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위로 치고 올린다, 이런 관점은 보기 힘들지 않겠나. 왜냐면 일단은 새들은 파생의 포지션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방으로 일단 잡아놨는 거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는 현물들은 외국인들, 아니면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주부세들이 자기가 파생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은 일정 금액 뱉어내고 파생은 이익 실현하는 그런 시점이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러고서 내년 만기가 끝나고 나서는, 12월 만기 끝나고 나서는 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반등을 주는, 만기 이후에, 만기 전후 해가지고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일봉상에도 거래량의 대칭, 가격의 대칭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파동 관점으로 차트를 해석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30씩 차트는 우리가 진입하면 어떤 이런 전일의 저점 얼마고, 이런 목표 가격이죠. 이런 자리, 목표 가격을 잡고 내가 매수를 하면, 이 자리에 하면 일단 청산해주고, 그런 자리를 자꾸 잡아주는 흐름이죠. 왜냐면 110T에만 너무 빠져있으면 더 이상 매수는 볼 필요 없는 자리다, 더 이상 매도는 이제는 끝, 매수 진행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걸 읽기 위해서 330T의 차트를 늘상 같이 동반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일봉과 분봉, 틱봉 그 안에서 파동을, 지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다. 그죠? 자, 그런 것을 써보시면은 내가
중심선에서 대응하면 목표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 지지선에서 매수하면은 어디서 목표를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차트가 일일이 다 표현하는 그 우리가 시장의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죠? 내가 어디서 진입하면 목표를 어디서, 입지를 어디서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일이 차트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매수하면은 다음 목표액은 이 자리다, 이런 걸 여기서 이런 걸 일십자로 다 표시를 해놔는 겁니다. E1, E2, B3 이게 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거의 정하다. 여기서 매수 뭐였더라도 임대 들어가면은 여기가 목표가 된다. 이걸 미리 딱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트입니다. 그죠? 빨리빨리 하는 차트도 진입자도 정확히 잡아주지만 내가 익질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잡아주는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별로의 뭐 차트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잣대로 들이대고 저기서 매수 들어가면 될까? 매수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뭐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니까 진입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입질도 안 맞아 들어가고 생각이 짬뽕이 되는 거죠. 내가 또 강조드리면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세 가지: 가격, 거래량, 시간,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 이것만 충분하다. 가격, 거래량, 시간, 이것만 충분하다는 거죠. 시장에 이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즉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잘 가공을 하면은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80% 이상 확률을 계속 잡아주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녹화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말이 길었습니다.